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게 지난 3월 16일이었는데 어제부로 구독자가 10,000명이 됐습니다.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좀 더 큰 힘을 모아주시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뭐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하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분열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죠. 오늘 국제통화기금 IMF가 대한민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기존의 2.0%에서 반을 뚝 잘라서 1%로 내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우리는 수출, 그러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유무역 체제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다시피 했고 그 결정적인 타격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필두로 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뭐 이런 우리 경제 관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내일 미국에서 미국 쪽하고 이제 관세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하지 마라. 지금 곧 정권이 바뀔 텐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협상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은 매국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몇 달 동안 협상을 안 합니까? 그냥 두라뇨.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번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났는데 2심에서 갑자기 무죄로 바뀌면서 정말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바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이 일정을 밝혔습니다. 어제 원래는 이게 대법원이 이제 3개 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2부에 배당되어 있던 거를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전부가 포함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겠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혔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적 영향력, 파장,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피고인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바로 그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백현동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 데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거짓말한 것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못 믿겠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것에 더해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24일 날 바로 기일을 잡았습니다. 심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고 법률심입니다. 항소심이라든지 1심에서 적용된 법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심리를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되게 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 재판을 신속하게 끝을 내겠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의지입니다. 물론 어떤 의지인지 이걸 무죄로 그냥 추인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이 파기자판 그러니까 항소심의 무죄를 뒤집어서 어떤 형을 부과할지 아니면 항소심을 다시 돌려보낼지 파기환송을 할 것인지 파기자판을 할 것인지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겁니다. 이게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돼야 되냐면 5월 10일 날 10일 11일 이틀 동안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그 전에 결정을 내줘야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선고가 돼서 대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다른 후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 10일, 12일 선거운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결정이 되면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법리에 따라서 정치적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비록 제1야당의 전 대표이고 이번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치적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정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번 주장했다시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에 나서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혐의, 적어도 12개 혐의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재판만 5가지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재판은 모두 멈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다수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소는 못할지 몰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 5개 재판을 계속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통령을 가진 나라의 품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 번 한 번의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엄청난 국론 분열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대선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적어도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온 겁니다. 지금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첫 번째는 5월 10일 이전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서 적어도 선거법만큼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파기 재판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대선 후보가 못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파기 환송을 해서 2심 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논란이 앞으로도 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면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 개정까지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냐? 형사소송법 306조에 보면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암이 걸렸다든지 법정에 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면 판사가 그 병 다 낫고 오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 하나만 넣으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 안 받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통령 되는 순간 바로 이 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나라, 이재명만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요즘 제가 계속 주장하고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정의를 되찾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이번에는 사법부가 꼭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원이 헌법 84조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하는 게 상식에 맞죠. 기소는 못하지만 그러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 범죄를 면제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 헌법 정신에 맞습니까? 이런 위험 때문에 이 정도의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각 정당이 알아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게 정의를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이번에는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앞으로 또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만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